한국의 새벽 시장에서의 광경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급 과일 상자들이 아무런 진열장 없이 길바닥에 쌓여 있었다. 가게 주인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거스름돈이 담긴 통은 뚜껑조차 덮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그 풍경은 단지 신기한 광경이 아니었다. 그녀의 뿌리 깊은 의심과 상처를 건드렸다. 한 사람이 본 작은 장면이 나중에 어떻게 큰 물결을 만들었는지, 이 이야기는 그 첫걸음이다. 준비되었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올가, 45.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잿빛 아침에서 살던 그녀의 평온은 새벽 한 통화로 산산이 부서졌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체온이 40도에 가깝다는 말에 올가는 숨을 삼켰다. 비자 서류, 항공권, 병원 시간은 없었다.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딸 얼굴만 떠올렸다. 창밖 구름은 어딘가 포근했지만 마음은 얼었다. 한국에 닿자 공항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딸의 원룸에 도착해 며칠을 간호했다. 다행히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불안은 미지의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딸이 말했다. 망원시장에 가볼래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올가의 발걸음을 다른 길로 들였다. 그녀는 기대하지 못한 무언가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장 입구는 이미 활기찼다. 튀김 냄새, 호객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였다. 올가는 천천히 걸었다. 한 코너에서 멈춰 섰다. 샤인머스켓 상자가 길가에 쌓여 있었다. 주인은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진열장은 없었다. 자물쇠도 진열장 유리도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과거가 밀려왔다. 상자마다 잠금 장치가 있고 비싼 물건은 유리 진열장 안에 넣는 시장의 이미지. 러시아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옆에서 누군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여긴 서로 지켜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올가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냈다. 기록하겠다는 결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더 안으로 들어가자 떡집 앞에는 시식 접시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맛보고 갔다. 그 옆에는 열린 현금통이 있었다. 손님이 돈을 넣고 스스로 거스름돈을 챙긴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 맛있으면 사세요. 떡집 아주머니의 말은 일상적인 초대였다. 올가는 떡을 입에 넣었다. 따뜻함이 몸으로 스며들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작은 돈통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 주인이 돌아와 평소처럼 돈통을 들어 올렸다. 올가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 장면 하나하나가 모여 신뢰라는 거대한 직조물을 이루고 있었다. 사건은 작은 모티프의 연쇄였다. 젊은이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자 몇 걸음 가다 멈춰 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냈습니다. 그는 돌아와 돈을 더 냈다. 주인은 고맙다며 손을 내밀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가 아니라 미소로 반응했다. 외상을 허락하는 떡집, 아이에게 100원을 믿고 맡기는 가게, 실수하면 돌아오는 소비. 모든 것이 일상적 관습이 되어 있었다. 올가는 고려인 할머니들을 만났다. 한 분은 러시아어로 말을 건넸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이것 드세요. 그녀의 손에는 김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눈빛엔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강제 이주, 중앙아시아에서의 삶, 국경을 넘어온 역사. 올가는 음식 한 접시에서 그 무게를 느꼈다. 김치에는 기억과 정체성이 배어 있었다. 그날 올가는 촬영을 결심했다. 카메라로 포도 상자, 멜론, 생선,
김치 손을 맞잡는 순간을 담았다. 디테일을 집요하게 쫓았다. 상인들의 손놀림, 손님들의 눈빛, 작은 배려의 연속을 포착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상인들은 벌써 진을 치고 준비를 마쳤다. 올가는 더 깊이 관찰했다. 한 남성이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몇 걸음 가다 멈추고 돌아왔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냈습니다. 주인은 담담히 거스를 정산했다. 괜찮아요. 둘의 눈맞춤엔 체면 싸움 대신 인간적 확인이 있었다. 올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은 규범 이상의 것이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을 생활로 만드는 힘이었다. 시장은 거래뿐 아니라 관계를 재생산하는 공간이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도 외상 주고 빚을 갚으며 살았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올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신뢰는 제도에서 오지 않고 습관과 세대 사이에서 자란다. 며칠 후 올가는 시장에서 만난 러시아인 나탈리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서울에 산 지 3년이었다. 여기 사람들 너무 막연히 믿는 것 같아요. 나탈리아의 말은 날카로웠다. 규칙 없이는 위험하지 않나요? 올가는 답했다.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선 작은 약속들이 쌓여 규범이 되더군요.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능하다면 우리도 배워야겠어요. 그 말은 올가에게 또 다른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빵을 훔치려다 멈췄다. 배가 고팠단다. 주인은 빵을 건넸다. 내일 와서 갚으쇼. 아무도 호통치지 않았다. 올가는 그 자비의 순간을 담으며 생각했다. 신뢰는 때로 규율보다 관대함에서 자란다. 밤이 되자 올가는 영상을 정리했다. 화면 속에는 웃음과 수고, 손을 내미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러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곳의 자부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일상입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영상에서 핵심 멘트가 되었다. 숙소 창밖을 보며 올가는 속으로 조용히 외쳤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올가는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간결하게 정했다. 망원시장에서 본 신뢰 감정이 앞선 진술이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화면 속 장면들은 시끄럽게 울렸다. 처음 반응은 소수의 댓글과 몇 개의 좋아요였다. 그런데 그 밤 사이 반응이 바뀌었다. 댓글이 빠르게 늘었다. 메시지가 연달아 울렸다. 딸의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 엄마, 대박이에요. 사람들 울어요. 올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았다. 화면 속 포도 상자, 떡 한 조각, 열린 돈통이 점점 더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다음 날, 한 러시아 블로거가 영상을 공유했다.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았다. 이게 진짜인가? 라는 질문이 달렸다. 링크는 순식간에 퍼졌다. 조회수는 수만, 수십만, 그리고 100만을 넘기기 시작했다. 올가는 놀랐다. 그녀가 담은 조용한 장면들이 큰 소리를 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논쟁이 일었다. 어떤 이는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의심했다. 저건 체제 차이야. 아니야. 교육의 결과지. 토론은 격해졌다. 한 TV 프로그램 제작진이 연락했다. 취재 요청이었다. 올가는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카메라가 다시 시장을 비췄다. 이번에는 더 많은 눈이 있었다. 촬영팀의 렌즈는 조심스럽게 손님과 상인의 눈맞춤을 좇았다.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라디오, 온라인 뉴스, 심지어 지역 신문까지. 어느 순간 올가의 작은 기록은 공론장이 되었다. 러시아 내 반응은 복잡했다. 일부는 이건 미화된 장면이라며 냉소했다.
다른 일부는 깊은 부러움을 숨기지 못했다. 옛 친구들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지. 어떤 이는 자신의 시장에서 한 날을 정해 실험을 해보겠다고 썼다. 한국식 신뢰의 날, 호기심 섞인 제안이었다. 올가는 가만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영상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 와중에 나탈리아가 영상을 봤다. 그녀는 전에 만났던 그 러시아인이다. 서울에 산 지 3년, 비판적이던 그녀였다. 나탈리아는 처음에는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영상 전체를 끝까지 보고 나서 멈칫했다. 그녀는 올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다. 나탈리아의 태도 변화가 곧바로 가시화되진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중요한 신호였다. 방송이 나간 뒤 한 경제 담당관이 몰래 시장을 찾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관찰했다. 노트에 무엇인가를 적었다. 나중에 그는 작은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찰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몇몇 지역의 시장 상인회는 연락을 해왔다. 실험해보자고.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계산하는지, 거스름돈 통을 두어도 괜찮은지 시험해보자고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첫날 예상보다 매출이 올랐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더 많이 샀다. 올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의 작은 기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부담도 컸다. 영상이 과장되었다는 비판, 상인들 사생활 침해 논란, 외부 미디어에 착실하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올가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사실을 담았을 뿐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그 말은 진실을 지키려는 그녀의 태도였다. 그동안 나탈리아는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흘린 편견을 돌아보았다. 어느 날 아침, 나탈리아는 올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미안해요. 그녀는 낮게 말했다. 처음엔 못 봤어요. 이제 보이네요. 올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둘은 시장으로 함께 향했다. 나탈리아의 표정은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떡집 앞에서 손수떡을 집어들었다. 할머니가 건넨 떡을 받아 먹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작은 회심은 곧 다른 변화를 낳았다. 나탈리아는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상인들과 대화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나도 해보겠다는 말이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말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제부터 배우겠습니다. 그 영상은 또 다른 파동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했다. 올가는 영상이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녀는 촬영 초반에 품었던 겸손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아름다운 장면만을 강조하면 원래 문제는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고려인 할머니들의 역사, 상인들의 고단한 노동, 시장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 다음 콘텐츠는 단순한 신뢰의 증거가 아니라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뉴스는 전해졌다. 젊은 상인이 자신도 이제부터 외상을 주겠다며 손을 들었다. 학교에서는 신뢰 실험을 제안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무인 매점이 소개되었다. 일부 교육자는 이 실험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빨리 배운다. 한 교사가 적었다. 그 문장은 희망을 품게 했다. 밤이면 모니터 앞에 앉은 올가는 시청자들의 메시지를 읽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을 남겼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사라졌던 이웃과의 시간을 회상했다. 올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기록을 멈추지 않겠다고. 부정적 시선이 있더라도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문득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작은 약속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말은 그녀가 믿고 싶은 선언이었다. 도시의 밤은 깊었고 영상의 파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가는 반응을 지켜봤다. 영상은 더 이상 개인의 기록이 아니었다. 사회적 논쟁을 지나 정책 제안으로 번졌다. 한 지방시장이 신뢰의 날을 실험한다고 알렸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작은 표지판과 현금통을 놓고 준비를 마쳤다. 첫날 아침, 주민들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묻고, 누군가는 조용히 물건을 골랐다. 대부분은 정직하게 계산했다. 상인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웃었다.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다. 언론은 수치를 보도했다. 첫날 매출 30% 증가. 숫자는 사람들의 귀를 붙들었다. 호기심이 의심을 밀어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적 상인들은 규칙과 제도가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토론은 뜨거웠다. 그 와중에 올가에게 편지가 왔다. 옛 친구 이리나였다. 내 영상 덕분에 우리 동네에서도 시도해봤어. 결과가 놀랍더라. 그 문장은 올가의 밤을 환하게 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멀리서도 비슷한 작은 실험들이 이어졌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인 매점을 운영했다. 아이들이 직접 계산했다. 실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서로 고쳐주었다. 교사는 기록을 남겼다. 대부분은 정직했고 실수는 공동체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 말이 입소문을 탔다. 한 기업가는 출퇴근 체크를 없애고 자율 출근제를 도입했다. 놀랍게도 생산성은 떨어지지 않았다. 직원 만족도는 올랐다. 작은 실험들이 쌓여 일상의 풍경을 조금씩 바꿔갔다. 올가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실패와 성공, 갈등과 화해를 모두 보여주려 했다. 다큐 제작진도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기록은 단편 다큐로 엮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 관객들은 화면 속에서 자신의 옛 풍경을 봤다. 그러나 모든 목소리가 찬성만은 아니었다. 일부 언론은 감성적 미화라 비판했다.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올가는 그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는 대답 대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보완점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결정적 장면이 왔다. 나탈리아가 보낸 한 장의 사진. 작은 가게 앞에 걸린 간판. 신뢰의 가게라는 글자. 초창기 비판자였던 그녀가 직접 문을 열었다. 올가는 가게를 방문했다. 문 앞에는 손편지와 작은 돈통이 놓여 있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나탈리아는 말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진심으로 와주더군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장면은 방송에 소개되었고 또 다른 도시에서 시범 신청이 이어졌다. 지방정부는 학교 교육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작은 자판대를 운영하며 계산 연습을 했다. 실수는 곧 배움이 되었다.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아이들이 몸으로 익혔다. 어떤 날은 사건도 있었다. 한 가게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조사 결과 단순한 이동착오였음이 드러났다. 주민들은 상대를 쉽게 비난하지 않았다. 옛날 우리도 이랬다는 노인의 말처럼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경제학자도 간단한 분석을 내놓았다. 초기 실험은 소비를 촉진했고 지역 만족도를 높였다고. 올가는 어느새 고국 순회에 나섰다. 작은 모임들을 잇고 상인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그녀는 영상에 담긴 장면들로 말했고 사람들은 질문으로 답했다. 지역 행정은 소액 보조금을 내어 안내판과 시민 워크숍을 지원했다.
변하는 정책과 생활이 만나 일어났다. 한밤중 올가는 시장 구석의 벤치에 앉아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통해 신뢰를 잃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밟지 않으려면 천천히 쌓아야 한다. 그 말은 그녀의 기록을 단단하게 했다. 그는 실패도 오해도 숨기지 않았다. 모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설득이 될 것이라 믿었다. 마지막 촬영 날 올가는 카메라 앞에 섰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나눈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작은 약속, 날마다 지키는 배려입니다. 관중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오래 담았다. 그날 밤 올가는 딸과 함께 길을 걸었다. 딸은 옛날보다 더 밝게 웃었다. 둘은 떡 한 조각을 나눴다. 주변의 표정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늘 그렇듯 완벽함은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있었다. 올가는 떠오르는 아침을 보며 다짐했다. 더 많은 작은 약속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록을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기억해 주세요. 신뢰는 거대한 제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약속과 일상의 배려가 축적되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내가 건넨 한 번의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실천은 파도처럼 퍼져갑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옮길 때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